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수도권의 부동산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는 서울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경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뉴스로 살펴보고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청령 경찰청장 등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날 나와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경고성 메시지도 날렸는데요. 경고를 좀 자주 날리고 있죠, 요즘에.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지금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정부 반대로 하면 된다. 자, 이런 반대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는 사이에 가계빚 끌어서 또 영끌해서 비투해서 지금 눈덩이처럼 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가계부채 계속 증가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예 대출을 손 놓고 있거나 통제를 안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이 대출 시장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집을 팔아라. 그 다음에 집값 꺾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공급은 요즘에,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뭔가, 공급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공공 재개발 후보지, 복합사업 후보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등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은 잡히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 자,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부를 못 믿겠다, 이 얘기죠.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영끌 비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에서 6% 관리하겠다라고 했고요. 가능한 통제 수단을 총동원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라는 뜻이다. 자, 이제 올해 금리가 이제 한 차례 정도 인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금리가 한 번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이 적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재무 설계를 스스로 금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 충격에서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계속 경고하는 이 목소리 내용이고요. 자, 그러자 이제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집을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질까봐 일단 요 자녀 명의로 뭔가 주택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냥 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뭔가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는 게 이제 예전 같지는 않고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자, 그렇게 지금 대출 증가 요인은 일단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 세금과 대출 등의 이제 수요 억제책. 자, 억제를 하고 있어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와 일단 교통 인프라 혁신 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 가계 대출 증가세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세금만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건 서민하고 중산층이 굉장히 괴로워지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도 집값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기절초풍할 지경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쉽게 받을 수만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규제에 따라 오르는 집값, 규제의 역설. 부작용이 일어났죠. 지난 몇 년 동안 집값 때려잡겠다고 나왔던 규제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려버린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자,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 눈여겨봐야 되고, 자, 특히 이제 6억에서 6억 8천만 원 사이대 아파트. 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이전보다는, 또는 그 다른, 그 이하의 가격대보다는, 이 레버리지가 좀 비율적으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6억 원대에서 한 6억 원, 그러니까 6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 구간.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특히 이제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요 시장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6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 매매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1000세대 이상, 자,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지금 서울 시내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많이 사라졌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6억에서 9억 원대 비중 추이를 보니까 4월 달보다 5월 달, 5월 달보다 6월 달, 지금 7월 달에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서울에서만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집값이, 그러니까 한 6억 원에서 6억 8천 되는 구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7억 원, 8억 원, 9억 원, 뭐 훌쩍 그냥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억 5천, 뭐 5억 원 정도 이하의 그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대, 뭐 6억대, 8억대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전보다는 자금이 부족했지만 대출금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한 그 물건을 살 때 지금 그 뭐 역세권이다, 또는 교통 호재가 있다, 또는 뭐 신축이다. 그런데 이제 뭐 구축이더라도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따라서 뭐 상승률은 좀 달라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거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단지들도 지금 가격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흐름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둘 수 있는 뭐 도정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안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 부동산의 흐름을 많이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있으면 물길을 조금씩 틀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돼요. 6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는 집값 상승세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 최근 외곽지역 집값 급등으로 6억 원 이하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도 작년에 서울에서 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경기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뭐 경기도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저 멀리 있는, 경기도도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 있잖아요.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역 나름대로 상승률은 있겠지만, 일단 경기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고 뭐 출퇴근, 직주 근접성이 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 금액대가 올라갔다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지난달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 우대폭이 최대 20%에서 자 10포인트 더 늘어났다. 가격 기준 역시 투기지역, 투기가을지구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 6억대 있는 아파트 사게 되면 8억, 9억대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5억 원대 있는 아파트, 5억 이하 전후 아파트, 자, 7억 원대, 8억 원대 그냥 띄어버릴 수가 있다. 자,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잖아요. 시장에. 진짜 요즘에는 팔고 싶어서 팔려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은 게 아니라 지금 거래는 좀 없는 적들이 있어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하시고 그냥 막 물건 내놓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거래하겠다라고 전화 오는 그 부동산 뭐 전화 오게 되면
보이콧 하시는 분들 또 늘어났고요. 자, 조금 더 주세요. 좀 더 받을 수 있을 때 내놓을게요. 다시 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거래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뭐 문제가 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뭐 올리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면서 9억에서 12억 원대 주택거래 역시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9억 원대 뭐 10억 원대 전후에 있는 아파트가 11억 원대, 12억 원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변동될 수 있다. 자, 그리고 12억까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전과는 또 다르게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주택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오늘 대출과 관련된 부분과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 아닌 예측을 한 몇 달 전에 했었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경기도 시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균으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도는 굉장히 지금 대부분이 붉은색이 많아요. 붉은색이. 최근에는 인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핫하디했던 지역이었는데요. 자, 경기도도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진짜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근데 경기도가 굉장히 섹터가 넓잖아요. 근데 순환하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하면서. 예, 순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수원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자, 분당이라든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조금 하락을 했다. 이전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마남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정부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옛날엔 굉장히 강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쪽 지역 가면은 가격이 뭐 안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만치는 조금 못했다. 라는 점. 자,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없었던, 죽어있던 이 평택이, 자, 2월 달부터 점점 세지더니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엄청나게 세졌어요. 요번 주에 거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택과 이제 안성, 자, 오산, 자, 이렇게 거의 맞붙어 있죠. 그리고 용인, 처인구, 뭐 비슷한 지역인데, 요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자,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떠밀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있는데 일단 주변 지역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적 키 맞추기 현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 지역 내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교통 호재라든가 일자리 호재가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뭔가 상승 에너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록구라든가 단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굴이라든가 이런 지역 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처인구가 용인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전히 강한 모습이지만 지금 조금은 소폭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에너지. 자, 그다음에 이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군포시가. 자, 군포시에는 또 3번 1기 신도시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 제가 정말 추천 많이 드렸는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의왕시 뭐 여러 번 그 전에도 막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추천지역 뭐 주거하기 좋은 추천지역 그 넘버 3 뭐 말씀드릴 때 이 의왕시 추천했던 지역 지금도 이 의왕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금 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산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산. 그리고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에너지가 굉장히 죽어들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많이 상승률이 꺾인 이 하남시고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감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성 같은 경우 뭐 특징 지역이죠.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택, 안성, 오산, 용인, 처인구, 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진짜 마이너스까지도 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초강세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동두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변에 이제 하남시가 좀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하남시보다는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인데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다시금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시가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동탄에 그 교통호재라든가 신축 아파트들, 자,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좀 많이 몰려있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에너지가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징 지역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경기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평택이고 여기가 안성이고요. 여기가 처인구고요. 이쪽이 이제 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이 이제 동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지역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인구와 관련해서는 예전 동영상 매매 가격 주간 동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뭐 이유를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안성에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경강선이죠. 경강선 연장. 그래서 여기가 안성이고요. 여기가 광주 삼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해서요. 안성을 지나서 진천 지나서 이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동탄에서 동탄 부발선. 그래서 이제 이 경강선 부발역이라고 있거든요. 자, 부발역을 이어주는 이런 교통 호재. 자, 이런 게 있는 지역이 이제 안성이고 요 일대, 안성 주변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안성에는 그 스타필드가 또 개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생활 편의성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특히나 이제 항상 얘기해드렸던 게 이제 안성시에 공도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도읍일 때, 자,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또 이제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요 평택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안성시에도 보게 되면 안성시청에 있는 뭐 아양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지역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공도읍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자, 이쪽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 자, 이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지역 내 실수요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좀 핫하디 핫한 지역이 돼버렸고요. 마찬가지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수원 가격 올라가고요. 동탄 일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멀어도, 자, 지하철 1호선이 들어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분당선 또 연장 호재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동탄과 또 연결되는 도로들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또 이 접근성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이 오산 쪽으로 사람들이 눈여겨서 살펴보는 거죠. 전세든 매매든. 자,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이런 쪽도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공도읍 일대인데요.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전과는 다르게. 거래도 아무 아파트 단지에 뭐 평형대는 그냥 뭐 랜덤으로 찍어 볼게요. 그래도 꾸준하게 아파트 단지가 지금 뭐 7월달, 5월달에도 84제곱미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좀 저렴한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예, 저렴한 아파트 2억 원짜리인데, 자, 요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주변에 다른 아파트 1억 4천짜리 보면, 와, 이 아파트 단지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지금 8월달 달에만 해도 지금 1억 3천, 1억 2천대에서 지금 이만큼 거래가 됐고요. 7월 달에도 이만큼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저렴했던 아파트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가격 곡선이 올랐다가 살짝 꺾였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쭉 서버렸어요. 거의 90도로 서버렸어요, 지금. 예.
뭐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 뭐 1억 6천짜리인데 지금 매매 호가가 이 아파트 단지도 장난 아니죠. 지금 거래 8월 달에도 이만큼 됐는데 지금 7월 달에만 보더라도 엄청난 아파트 단지.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일직선으로 서버렸죠. 자, 이게 지금 공도읍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여기가 굉장히 뜨겁죠. 분명한 건 이 안에서도 분명히 소액을 먹고 단타치고 나온 사람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뭐 하여튼 안성의 그 공도읍 일대가 이렇게 거래가 무지무지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징 지역이었습니다. 자, 오산이라는 지역도 얼마 전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쪽은 한 요 정도 지역에서 지금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지역들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뭐 지금 부산동이라든가 내산미동, 그 다음에 이제 세교동, 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몰려있는 지역 중에서 구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도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아서 실수요자들도 자, 내려오고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또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있는 오산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의왕시인데요. 의왕시, 뭐, 이쪽이, 이제, 고천 재개발, 그 다음에 오전동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뭐, 이쪽 재개발 설명 많이 해드렸죠. 1번 국도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동선 지하철 호재 있고요. 자, 이쪽이 왕곡동이라고 있어요. 왕곡동. 자, 이쪽에 이제 왕곡동,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돌아봤었죠. 자, 이 지역 괜찮기 때문에 제가 돌아봤던 겁니다. 위에 영상 제가 예전에 갔던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9억 원에.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2021년 8월달, 이번 달에 6억 원. 자, 7월달에 6억 3천, 뭐 3월달에 6억 7천. 아까 6억대에 나오던 실거래가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거의 씨가 말랐고요. 지금 평수는 조금 커요. 평수는 커요. 예, 9억 원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 자, 아래쪽에 요 솔거 아파트 뭐 물건이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자, 요런 하나 나와 있는 물건들인데 요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이 지역을 좀 살펴본 이유는 그동안 가격이 좀 저렴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이런 지역들이 지금 주변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는 살기도 좋고 교통 호재도 있고요. 또 교통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는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의왕시는 이쪽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포일동이라고 있습니다. 포일동에는 이쪽에 이제 포일 숲속마을도 있고요. 포일 숲속마을은 굉장히 비싼 편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도 포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포일동에 뭐 아파트 5구제곱미터 자 5억 7천이고요. 요 앞쪽에 있는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84제곱미터가 지금 매매호가 17억 5천 18억에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왜 두각을 받았냐? 이 인덕원역에 GTX가 들어온다라는 그 호재 때문에 자, 들어올 수 있다라는 호재 때문에 또 가격이 올랐고 자, 월판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호선 현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동선 들어가고요. 사실 이 인덕원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도보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두 통틀어서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괜찮아진다.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실거주하기 좋은 또는 이제 뭔가 가치가 있는 지역 3선을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때도요 가격 좀 많이 올랐을 때요. 근데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보다는 지금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즉 분위기가 좋다. 찾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런데 어느 지역이냐? 바로 요 지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왕곡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곡동 일대도 지금 중저가 아파트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찾아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매물이 없고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진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뭐 아파트 단지, 여기가 지금 포일동이죠. 5구제곱미터 7억 7천에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이전에 실거래된 거는 2020년 2월, 작년이네요. 4억 4,500에 4억 8천에 거래가 됐지만 그 이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7억 7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매물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실거주다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뭔가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좀 뭐 이야기를 좀 간소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진짜 미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매매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도자들 중에서도 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래가 안 되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고 그냥 내놔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을 할 거고 하반기에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상승만 하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난다. 겁이 나요, 진짜로요.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뭐 1년, 2년, 앞으로 3년, 4년 올라가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지금 현재 20대, 뭐 30대 초반에 이 주거 문제, 자, 어떻게 해결이 될까?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시장에 맞춰서 그래도 가치라는 거는 인정을 받고 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필수 불가결하게 또 이제 취득을 해야 되거나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주택이잖아요. 자,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재화. 자, 이 부분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방송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ost my friends.